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동양지혜의 거장인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말에는 어떤 예외도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한 나라의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이 진리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의 유럽,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체코의 교육학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초의 공교육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교육이야말로 국가를 유지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다. 학교에 가기 전까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는 이미 실패의 그림자를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식, 즉 기초 지식은 바로 가정에서 모범과 환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서로의 수고를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의 역할이 무너지고 아이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 첫 번째 학교를 어머니의 무릎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세상을 배웁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 모든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고결함, 그리고 따뜻한 친절과 사랑의 본능. 이 모든 것이 생후 1개월, 6개월, 1년 된 아이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극한 정성을 쏟았던 태교의 지혜와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주변 환경을 인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압박감과 문제들까지도 물려받습니다. 무너진 가정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10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자체로 모든 예술과 과학의 기초를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직 지혜와 절약, 정직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류라는 위대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세마기를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들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 읽을 뿐입니다. 진정한 독서는 자신을 더 나은 깨달음으로 이끌고 올바른 행동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을 분별하여 읽는 기술입니다. 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우리는 종종 진실성이 결여된 글, 심지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문학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출판되지 말았어야 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흥행하는 시대입니다. 산수, 즉 수학은 고대의 신성한 학문 중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수를 통해 우주의 상징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천문학, 의학 등 위대한 학문들은 모두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학을 그저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표면만을 핥고 있을 뿐 그 아래에 숨겨진 깊은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역사 속에서 진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류가 저지른 실수와 그 필연적인 결과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라를 세우고 무엇이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이 어떻게 오랜 세월 쌓아온 인류의 노력을 파괴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째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치 돈이나 권력으로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자와 코메니우스 모두가 지적했듯이 물질주의에 기반한 문화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이익과 손실보다 더 높은 이상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오직 부의 축적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교양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갑니다. 이름 뒤에 붙는 학위가 우리에게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일까요? 수십 년간 학교에 다니며 수많은 학위를 땄지만 결국 배운 것을 삶에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교육은 삶에는 인간이 결코 어길 수 없는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칙들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하는 데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이 우주의 법칙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정밀한 것처럼 영적인 삶의 법칙 또한 정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법칙은 지키면 이로움을 얻고 어기면 스스로를 벌하게 됩니다. 결국 미덕이란 삶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법칙을 지키는 사람, 어디에 있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개인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믿음이나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 속에서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그저 한 판의 게임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 게임이든
직업 게임이든 스포츠 게임이든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다면 당장의 쾌락 외에 무엇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 큰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세상은 곧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광적으로 부를 축적하려 애쓰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선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질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마약에 의지하고 무의미한 쾌락에 탐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여러 전통과 가치관이 뒤섞여 그 어떤 진실도 현대 사회의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예술을 생각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주식 투자를 걱정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신념과 태도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그저 그렇게 배워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따릅니다. 교육은 어느새 사회에 적응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일부 사회에서는 교육이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소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평생 정직한 노동 한번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단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우월감은 오만함을 낳을 뿐이지만 그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것, 전문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혜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학교에 더 오래 다녔고 어쩌면 실제로는 쓸모없거나 사실이 아닌 지식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과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정직한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평화도, 공정도, 이해도, 우정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갈등과 혼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직함이라는 원칙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총명한 장군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평화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문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신이라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의 부재는 그 사회 구조를 필연적인 실패로 이끕니다. 이것이 회의주의자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신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은 지식을 나누는 기술이어야지 편견과 자만심을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기후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조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구조를 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발밑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의 조상들이 방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후손들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질서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정직함의 부재가 있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정직함 없이는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률, 십계명, 산상수훈, 공자의 지혜, 부처의 가르침,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천재성, 그리스도의 신비주의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꼬고 냉소적으로 대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다음 세기 역시 불화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이기심이 팽배한 지금의 방식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현재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삶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자원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직함이라는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는 어떤 분야든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유일한 관심이 단지 돈을 더 버는 것에 있다면 교육의 모든 이론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지식은 행복으로 가는 열린 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대중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옳게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형태의 정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의 많은 문명에서는 지혜로운 스승, 즉 구루가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구루는 종교적인 삶에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거나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으며 수학, 천문학, 과학, 법률 등 제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함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에 더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와 배움을 이어가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원리는 유효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행복한 작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가정. 그 가정에서 아이는 사랑과 안정감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부패에도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자리 잡게 됩니다. 7살, 8살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쉽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학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바로 부모로부터 아이가 진정한 가치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파벳이나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름다운 필연성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풍요롭게 하며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진리와 원칙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지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지구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는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의 실수를 바로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 대부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선을 위한 잠재적인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교육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교육이 공공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주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신성한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강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종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무릎 학교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으로 현실적인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이라는 말은 부유하고 세련되며 사치스러운 것을 의미했지만 진정으로 현실적인 것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더 나은 가정들은 전쟁과 혁명을 줄이고 비행을 없애고 광적인 독재자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락했던 거대한 물질주의적 비극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시작하고 진실한 생각과 동기를 가진 개인은 결국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늙어가는 것의 신비와 고통을 느끼는 세대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다면 우리의 미래 일부가 여기에 있고 늙었다면 우리의 미래 대부분이 다른 곳에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미래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내면의 지혜, 그리고 평화를 향한 영원한 탐구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위대한 변화를 시작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